우리는 가난 속에서 울고 풍요 속에서 웃는다. 인간의 삶은 이 규칙 속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국민학교 5학년 시절부터 가난과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나의 인생은 50이 넘은 이 시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잣집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뒤를 봐주는 어린 주먹들과의 싸움에 신물이 날 무렵 나는 책가방을 집에 숨겨둔 채 등교 시간에 맞춰 매일 여행을 떠났다. 하수도 공사가 한창이던 청계천을 걷고 신축 아파트가 올라가던 청담동을 걸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는 성수대교 위의 바람은 평소 나에게 불어주던 용두시장 좁은 골목의 바람과는 다르게 매섭고 차가웠다. 나는 외로웠다. 나의 세상에는 희망이 없었다. 풍요는 풍요로운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변치 않는 약속이었고, 가난은 가난한 자들이 대물림하는 영원한 유산이었다. 그 시절 굴착기를 어깨에 메고 아스팔트를 뚫던 청계천 공사 현장의 가장들은 지금 무엇이 되어 있을까? 그 중의 누군가가 30대였다면 그는 지금 70대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미 사망했을 것이다. 세월은 흘렀고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나 역시 지금도 아무것 아닌 존재로 살아있다. 삶은 내게 이야기한다. 잊을만 하면 거듭 소리내어 말한다. 이곳은 네가 시작된 곳이 아니라고. 이곳은 네가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곳은 너에게 고통이라고. 그리고 나는 나에게 이야기한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나의 살과 피에 기록되었던 것들도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그것이 안식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지난 1년 동안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영혼의 어둠과 그늘진 현실에 예민한 사람인데 자꾸 밝은 곳을 보고 꿈꾸는 것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오다가 저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저에게 당신이 생긴 그 모양대로 사는 것이 맞다 라는 이야기를 어느 날 해주었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아주 늦게 알아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철없던 젊은 시절에 가끔 누군가가 어떻게 죽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하면 객사하는 게 소원이다 라는 대답을 하곤 했는데요. 지금은 정말 객사를 해야겠구나 라는 결심 아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 가족은 저와 아무런 법적인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저만 홀로 외부인인 상태이고요. 그래서 더욱 저를 돌봐준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떠나고 싶다는 소원이 생깁니다. 몸이 심하게 아플 땐 잠결에도 아, 이렇게 죽는구나 싶다가도 다음 날이 되면 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죽음이 멀지 않다는 사실이 주는 무게감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언제든 저와 헤어질 수 있다는 걸 마음에 품고 삽니다. 얼핏 보면 슬퍼 보일 수 있는 현실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준비되지 않은 시간에 예고 없이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은 가난 속에서 울고 풍요 속에서 웃는다 라는 말로 시작되지만 저는 사실 가난이 끝나지 않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웃으며 살다가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항상 밝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소 지으며 떠나는 것이 이 험한 세상을 함께 살아준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